자, 이제 민주당에 벌어지고 있는 그 막 엄청난 네거티브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은 이낙연 후보 쪽이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간다 뭐 이런 그 여론조사들이 있었잖아요. 많지는 않고요. 근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빠졌다기보다는 이낙연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윤석열 지지율이 빠지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이재명은 못 지켰고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낙연을 옮겨가는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 그 설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의 30%만 이재명 지사를 아, 찍을 준비가 돼 있다. 나머지 70%는 윤석열로 넘어갈 거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이제 더군다나 경선이 한 달 정도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기회를 지금 이재명 지지율 끌어내리자라고 총동원되는데 사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눈살 찌푸러질 정도이고요. 예.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극문 세력, 소위 이제 그 멸칭이긴 하지만 똥파리들 여기 개입돼서 지금 어마어마한 네거티브전이 포탈이고 어디고 막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보는데 어쨌건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는 지금 그 이번 주 나왔던 여론조사에 좀 떨어졌죠. 여기 한번 보세요. 그 KOSI하고 TBS가 조사한 걸 보면 윤석열은 올라갔고, 나 전적으로 믿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재명도 올라갔는데 이낙연 후보만 떨어졌어요. 좀 맥 빠지는 상황이죠.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 후보 쪽은 좀 마음이 좀 타는 상황이라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페어플레이 하는 느낌 사실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대표의 그 지지율 합이 윤석열보다는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가시적으로는 윤석열이 좀 다시 입당한 이후에, 국민의힘 입당한 이후에 좀 숫자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지금 모이고 있는 것뿐이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어떤 변화에 따라서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올라갈 준비는 얼마든지 돼 있는 표심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이재명, 그 이낙연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전체 합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굉장히 탄탄한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이 지금 일시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윤석열한테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다른 그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10여 명에 달하는 다른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을 더 강력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건 이러면 좀 애가 닳게 됐고 이재명 지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막 건드리면 지지율 떨어질 거예요. 이건 착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관련한 논란은 대부분 다 알려져 있던 논란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저는 동반 상승해야 된다고 봐. 예를 들면 포지티브한 이슈를 갖고 와서 서로 야 민주당 후보들 멋있게 페어플레이한다 이런 느낌 좀 서로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김부선의 말 한마디에 기민하게 움직이는 이낙연 캠프. 예. 김부선의 페이스북이 또 빵 한번 터뜨렸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김부선 전문가 우리 방송에 계시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재명 음주 전과 기록 상대 후보들은 시급히 찾으셔야. 이재명이 한 번은 대리기사를 내 집에서 새벽에 부른 적이 있었어요. 나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술도 다 깼는데 돈 아깝게 웬 대리기사를 부르냐 말하자 이재명은 한 번만 더 걸리면 면허 취소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이미 2번이나 걸렸다고 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이라는 거에 18조 걸어요. 이걸 기사화 하는 것도 난 쓰레기라고 내가 예.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자체의 말은 뭐 윤석열한테 후원금 보내고 뭐 이러시던 분 아닙니까? 냉방열사 이제 되시려고. 그런 분이 지금 저것을 걸자마자 이낙연 캠프에서 일제히 검증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씩 이제 그 뭐랄까 반박을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여의도의 기본주택
그 설명하러 왔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주 오래전부터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범죄 전과를 공개하고 있다. 본인들도 내셨을 텐데 그 범죄 기록을 공개하자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미 범죄 기록은 내놨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효과죠.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범죄 기록까지 다 공개하자. 그러면서 검증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라는 생각은 절대 못하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뭐 그 이야기 이따가 다시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전과 사범이다. 뭐 이런 식의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하다가 시정방해로 처벌받은 전력 하나. 분당 파큐브 특혜 분양 사건 그 권력형 토착 비리. 옆에 있던 PD가 검사를 사칭하고 그걸 방조했다고? 예. 전과 2개. 다음에 그 선거운동하면서 횡단보도로 이용되는 계단 밑에서 명함을 줬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 그리고 음주운전이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를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음주운전 벌금까지 전과로 치는 거예요? 보통 전과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 징역형 정도 그렇지 않아요. 나와야지 그런 거 아시면서 왜 아닙니까? 이래요? 벌금에 대해서는 벌금까지 다 전과가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전과 사범이고 대통령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이재명 그 지사가 성남시장 하기 전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도 똑같은 논란이 나왔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꺼내서 이미 검증받은 사안들을 계속 꺼내는 그 부분 다 그만큼 할 게 없다는 뜻이겠죠. 어쩌면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김부선 이야기를 했듯이 벌금 150만 원 2004년 7월 달입니다. 2004년 7월 달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낸 전력이 있다. 근데 김부선 말은 일단 믿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장은 뭐냐면은 벌금 150만 원 음주운전 초범한테는 안 준다. 이 이야기를 일단 한번 반박을 해드릴게요. 찾아왔어요. 2005년의 기사입니다. 음주운전 1.5m에 벌금 150만 원. 술 먹고 1.5m 운전했는데 벌금 150만 원 초범이에요. 여기 밑에 쭉 보시면은 오히려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하지만 초범이고 가정 환경을 참작게 선처했다라고 벌금 150만 원을 냅니다. 제가 이거를 음주운전 초범 이걸로 이제 검색해서 찾아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지사는 2004년에 음주운전을 했지만 지금 뭐 초범이면 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50만 원이면 누범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150만 원도 초범이고 최근에는 초범한테 300만 원 때린다고 합니다. 아, 제 친구 2016년에 그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가고 대리기사가 너무 주차를 못 해가지고 내가 직접 주차하겠다 하다가 주차하다가 벌금 300만 원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악이죠. 예.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이걸 지금 일등 주자에 대한 그 음주운전 같이 아주 작은 것으로 국민의 이목을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제가 음주운전에서 벌금 전과가 있다는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2001년도였는데 제가 음주운전 초범이었습니다. 벌금 120만 원 받았어요. 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왜냐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한 건 맞는데 예. 지금처럼 음주운전을 막 하던 그런 시절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일산 어디 깊숙한 곳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대리가 없었던 건 아닌데 대리를 불러도 안 들어와. 근데 나는 그때 그 일산 그 구석탱이에서 수원에 물건을 싣고 가야 되는 새벽 시간이었어요. 아니, 지금처럼 대리가 많지 않을 때 아니에요? 네. 지금처럼 그 활성화되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분명히 100%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걸로 정세균 후보가 했던 말처럼 공직 못 나가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재범이랑 뭐냐 뭐 삼진아웃 이런 건 뭐냐면은 상습적으로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걸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만
이런 거를 끌어와서 너는 음주운전했으니까 대통령 나가면 안 되라고 주장하는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주운전 같은 이제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방적 차원으로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는 술을 먹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벌칙을 내리는 건데 지금이랑 좀 달랐던 사회상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음주운전 한 번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이거 갑자기 도덕군자 뽑는 식으로 예수님 뽑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끌어갈 만한 정책이나 이 감각에 대해서 훨씬 뛰어난데 20년 전에 했던 걸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발목 잡기밖에 안 되고 잘못됐지만 이 사건으로 이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전벨트도 그래요. 처음에 앞자리 안전벨트 꼭 매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 뒷자리까지 다 매게 했는데 처음 안전벨트 매게 했을 때도 우리는 거부감이 있었다고. 예. 사람들이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하는 운전면허, 그 음주운전과 당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시대상이 생각하는 좀 그게 좀 달랐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정세균 그 의원의 주장은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는 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용서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법에 정한 일정한 대가를 치렀다면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협조하는 게 민주사회의 기본 철학인데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와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너는 죽어야 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막 운전하다 걸렸다는 게 지금은 어떻게 연막을 피우고 있냐면 벌금 100만 원 이하도 걸린 게 많을 거야. 김부선 주장했는데 이미 뭐 내가 한 번 더 걸리면 삼진 아웃이다고 했다는 이야기 자체를 끌어와서 그 밑에도 뭐 까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같이 죽자는 소리입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이낙연 후보의 본인은 아니지만 본인 아들에 관련된 문제 기사 한번 보실까요? 이낙연 후보 아들 4년간 총 11차례 차량 속도 위반. 과태료만 총 64만 원.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엔 2번 속도 위반. 저는 뭐 지금 월간 조선을 신뢰하진 않습니다만 그거를 표로 한번 볼까요? 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위반을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이건 외제차 타고 달리는 거 말고는 뭐 국산차 타고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달렸겠습니까? 보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은 예방적 차원에서 벌칙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속도 위반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속도 위반을 했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런 검증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네. 이낙연 후보의 잘못은 아니잖아.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똑같은 공격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캠프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검색해가지고 가지고 온 기사고요. 당시에 이낙연 후보의 아들은 지금 이제 의사로 일하고 있죠. 청담동에 살면서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이러한 행각을 했다는 것. 이거를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는 청문회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통법규 위반 송구하다. 이게 이제 이게 밑에 한나라당 당시 박순자 의원이 그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가 뭐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교통법규 위반이 6년간 무려 78건이나 위반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대단히 불신하였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잡힌 것만 78건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통과된 것은 그럼 몇 건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라고 이 질의에 대해서 정세균 당시 후보자가 죄송하게 됐다. 뭐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제 막 티끌 같은 홈업을 막 잡아가면서 그 진흙탕 싸움 만들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 정세균 의원이 뭐 몇 년간 뭐 78건 그 교통법 위반했다 저 기사를 보면서 의원실 분위기가 막연하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의원실마다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수행 기사의 운전 스타일로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단 1분 1초의 지각도 허락하지 않는 엄청나게 빡세게 굴러가는 곳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실 분위기가 지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속 시간이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분위기라면 저런
정도의 78번이나 되는 정도의 엄청난 위반을 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인자한 할아버지라고 느꼈던 그 이미지와 실제 그 현장 사무실 분위기는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재명 후보의 전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과에 드러나는 게 무슨 뭐 파렴치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역사회에서 나름 이제 어떤 투쟁의 과정에서 생긴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전과라는 게 그러면 어디 동아일보에서 기자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분은 가질 수 없는 일종의 훈장 같은 거예요. 서민의 삶과 그렇죠. 함께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가져와서 전과 사범이고 음주운전 했으니까 대통령 나가면 안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김부선 말을 들어보니 100만 원 이하 벌금도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음주운전 벌금은 음주 수치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벌금 액수 있잖아요. 예. 벌금 액수를 보면 음주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게 되는. 아까 정변도 좀 전에 그런 거 올려줬거든요. 초범에 7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보다 그 비슷한 시기였으니까 3년 앞섰잖아요. 예. 2001년이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보다 술을 조금 덜 마신 걸로.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 쪽으로 더 이렇게 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요거는 그냥 내가 이낙연이나 정세균 두 후보라면 그냥 묻고 가도 돼요. 이런 걸로 검증되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정세균 의원이 살아온 그 인생 역정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쌍용 같은 대기업 들어가서 거기에 일찍 승진해가지고 거기에 뭐 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바로 정치권에 들어오고 승승장구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몇 번이나 운전을 해봤을까? 그리고 그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 부분.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운전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서민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의 흔적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법적으로 벌금을 냈기 때문에 너는 범죄자야, 그렇게 몰고 가는 거면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들은 다 사퇴해야죠. 다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보수 쪽에서 공격하면 전과자인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가져와서 그 똥파리들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공격하시는 분들 비열한 거죠.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내가 이낙연이나 정세균 후보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좋은 정책을 더 좋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품으면 얼마나 호감이 생기겠냐고. 예.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 뭐 대변인단 나서가지고 막 입에 형용할 수 없는 말로 공격하는 거 보면서 정말 정치란 게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도 요즘에 그쪽에 네거티브 하는 걸 보면서 캠프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의혹 같은 것들이 이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 이 사람들 이거 처음 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논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캠프의 반응은 이게 너무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 네거티브가 정작 이거는 본선이 아니라 경선 게임에서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면허 취소까지 된 사람이에요. 음주운전으로.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형수한테 욕설을 한 게 아니라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작은형 이재선 씨가 한 욕설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저 사람 술 먹었나 싶을 정도로 계속 똑같은 욕을 반복하잖아요. 형이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욕설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되게 효자거든요. 예. 그 형이 성남 시정에 개입하려고 막 저번에 한번 우리가 영상 보여드린 거 있죠. 그 영상 때문에 노딱 먹긴 했는데 그런 짓 하고 다니는 형이 자기 엄마한테 했던 그 욕설을 그대로 돌려주는 과정이란 말이야. 형수한테 하는 욕설이 아니에요. 그거 아는 놈이나 모르는 놈이나 똑같이 욕해 먹는 거야. 형수한테 욕설했다고.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서로 품으면 나는 훨씬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부안해동하고 김부선 같은 사람의 말을 빌어와가지고 그 말을 믿고 또 이런 논평을 내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 대통령 시키면 정말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만 더 들게 합니다. 특히 김부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새벽에 부른 적이 있다. 대리 부른 적이 있다. 아니 이재명 지사가 음주운전 한 시점이 2004년이고요. 김부선이 연애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그 이후에 훨씬 이후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네, 그리고 김부선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장했던 이야기 중에 이 음주운전 전과 이야기는 새롭게 나온 거거든요. 예.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또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자기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급변해서 막 쏟아내는 것이 이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김부선 씨 더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하고 이렇게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그 시기가 2009년 전후인데 지금 이게 음주운전은 2004년이었잖아요. 웃기다는 거예요 지금. 좀만 생각해 보면 그렇다니까요. 자, 아무튼 이재명 그만 빨아라 하셨는데요. 빨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한번 제대로 빨아줄까? 한번 빨아줄까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핥아줄까요? 참고 있는데. 어, 이 적당히들 정도는, 해줘. 네, 말만 팩트 하면 체크죠. 살면서 말이에요.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야. 난 지금 솔직히 말씀 나는 지금도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 만들겠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진영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목적이 더 훨씬 큽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낙연 캠프에서는 똥파리하고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캠프에 있는 대변인단들의 말이 계속 세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비 경선 때 똥파리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똥파리 덕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작전을 다시 한번 하면 그 지지율이 또 올라갈 거다라고 예. 믿고 더 센 이야기들을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 일종의 그 마약 같은 거야 그게. 예. 뭐 모 씨가 했다는 그러니까 마약과 한 번 비슷한 통했으니까 또 통할 거라고 통할 생각하는 거라고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안 된다니까. 이따가 예. 제가 2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볼 건데 검증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다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취재를 해봤거든요. 100만 원 이하 벌금 나오는 거 없습니다. 마치 그게 이재명 쪽에 숨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엄청 억울해 하더라고. 이미 그걸 당에다 다 제출했는데 마치 네. 그거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이게 저도 범죄 사실 경력 증명서를 떼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나오면은 벌금과 상관없이 다 나오고 그거를 당에 제출한 거예요. 뭐 100만 원 이하 어쩌고 그런 상관없이 그걸 나눠서 그 경찰서에서 떼주지도 않고. 근데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여기에 이재명 쪽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냐면 우리가 방송하다가 고소고발 돼가지고 어떤 경우는 뭐 기소가 안 되는 건도 있지만 수사진인 사건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다 합치면 전과 한 4, 5번 돼요. 그러면 니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나보고 대선 나오지 말라 그러면 내가 참겠어? 그냥 미친놈들인 거지 그게. 그리고 나도 음주운전 경력이 또 있잖아. 이재명이랑 비슷하게 간다. 김부선하고 사귀는 것만 남았네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시겠어요. 좋다 하자. 아무튼 다른 건 몰라도 김부선 말 갖다가 그걸로 공격하는 빌미로 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느 쪽이 더 앞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게 따지면 전과 사범에다가 음주운전 경력도 있고 대선 못 나가겠구나. 민주당 차원에서 못 나가겠구나. 이제 탈당이었어 같다 이제. 특히 이낙연 캠프에 뭐 어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보도도 되기 전에 김부선 씨 페이스북 이야기를 끌어와서 김부선 씨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평소에 그 당사자가 보여줬던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진중함이나 점잖음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였어요. 야 양반은 시점이나 제대로 맞춰. 시점도 네. 틀렸는데 그 팩트 체크도 안 해보냐? 저는 그 의원의 인터뷰를 저도 들었거든요. 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중파에서 인터뷰하신 거니까. 윤영찬 의원님. 저는 윤영찬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언론 앞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 개혁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까지 뭐 한마디 이야기 제대로 앞서 나가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보세요.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그런 거나 할 줄 알았지 언론 개혁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캠프 들어가셔서는 그 소스가 명확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언론인이 그런 걸 가져다가 확대 재생산시키는 걸 보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똥파리와 연결된 행정관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행정관이 지금 윤영철 의원실의 비서로 있죠. 태양의 향기가 난다고. 에이 정말 내가 일단 그만합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까고 싶진 않은데 너무 저질이야.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가 주택심기 발표했거든요. 예. 언론에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 음. 자기들 발등을 찍고 있는 거야.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나 기본소득보다 더 좋은 정책을 갖고 나와서 싸워야지. 김부선 말 듣고 공격하고 뭐 벌금 100만 원 미만 쪽에 숨기는 거 있을 거야. 까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북한 그 통신선 이후에 한미연합 훈련 문제 있잖아요. 이거 하고 이재명 지사의 그 2004년 그 음주운전 벌금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 대권 주자들이 뭐 자기 어떤 인지도 높이려고 지지율을 올리려고 애쓰는 거는 그 올리고 싶다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 방법 자체가 과연 그게 사람들한테 먹히는 건지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감정이 상하면요. 본선 가서도 시너지 안 나요. 정권 뺏겨도 되니까 이재명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똥파리들은. 예. 거기 부안해동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문제인 거지. 자, 이낙연 특집 2부에서 다시 하고요.